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우리 집 현관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 자바 네오 3라는 미니벨로를 타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저희 와이프의 브롬톤이고요. 요게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자바 네오 3입니다. 요거는 뭐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튜닝을 했어요. 카본 시포스트, 뭐 카본 안장, 그리고 핸들바도 카본으로 바꾸고 또 지금 여기 살짝 배터리가 보이는데 L2 전동 구동계까지 달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튜닝을 해가지고 무게가 한 10kg 정도로 맞춰서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튜닝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제품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제품은 자바 네오 3의 카본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배송이 돼 왔고요. 저도 지금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언박싱을 해보려고 영상을 켰고요. 와, 이 제품이 요즘 진짜 관심도 많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게 트라이폴딩 자전거는 이렇게 박스로 주문해서 받으셔도 어차피 이렇게 딱 패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에 비해서는 편한 것 같아요. 와, 확실히 가볍네. 지금 요렇게 포장이 되어 왔는데 그냥 되게 그냥 심플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와, 이 지금 핸들 포스트라든가 이런 게 핸들바 이런 게 다 카본으로 되어 있다는 게 딱 보이고, 지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카본이라는 거죠.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본인지 잘 못 느껴지지만 아무튼 카본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무게거든요. 빨리 풀어서 무게부터 달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체감상 무게는 한 9kg? 9k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실측 무게는 과연? 자, 지금 박스에서 꺼낸 순정 그대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박스에서 꺼낸 순정 그대로 상태에서의 무게는 8.9kg입니다. 아, 제가 9kg 정도 될 거라 했는데 거의 맞췄네요. 아마도 조금 튜닝 많이 하고 또 돈 좀 들이면 앞에 7자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정 상태로도 충분히 가벼운 무게를 보여줍니다. 자, 처음으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바 네오 3를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펴보면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확실히 이런 거를 드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가볍긴 하네요. 아, 가볍긴 가볍구나. 자, 제품 외관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카본 무늬가 완연히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사용이 되었고요. 카본 핸들바에 카본 스템, 그리고 포크도 카본이고요. 프레임도 모두 카본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C포스트도 카본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카본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외관이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진 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C포스트 같은 경우도 아주 잘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부위를 나눠서 이 윗부분은 무광의 카본 재질인데 여기 경계가 이렇게 딱 있죠. 요 아래쪽은 잘 미끄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C클램프에 물려도 내려가지 않게 오돌토돌하게 표면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는 뒤에 이제 눈금을 표시를 쫙 해놨죠. 이런 거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디테일이나 만듦새가 좋아 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깔끔하게 해놓고 여기 이제 이 C포스트 아래쪽으로 박히는 잡는 부분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 놓은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량 C포스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체결 방식이죠. 이렇게 2점식으로 체결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카본 레일 안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겨 있으면 그냥 카본 레일 안장 추가 부속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장 같은 경우는 일반 가죽 안장에 알루미늄 레일로 된 안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경량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무게를 줄일 수가 있죠. 거의 안장에서 제일 가벼운 걸로 하면 100g 정도까지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뒤샥 부분은 알루미늄 버전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도 타보니까 얘도 알루미늄이고 얘도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소리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조금만 유격이 있어도 잡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무 보강제 같은 걸로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고 사실 뭐 쿠션은 거의 없고 이렇게 형태만 엘라스토머 재질의 뒷샥이 보이는데 요 소음 방지 대책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C클램프 레버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제품과 같은 제품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 이지 휠도 똑같은 제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쪽도 이 스윙암 자체가 카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모양이 이렇게 카본이기 때문에 좀 둥글둥글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장도 무광에 이렇게 그린 컬러 도장인데 도장도 꽤 잘 되어 있고 투톤이죠. 앞쪽에는 유광 그리고 이 뒤쪽에는 무광 이렇게 해서 투톤인데 컬러는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장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 제품은 풀 카본 트라이폴딩 자전거다. 요거 말고 또 엄청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선 전동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단입니다. 12단. 제가 지식이 좀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트라이폴딩 자전거 중에서 12단 무선 전동 구동계를 가진 제품이 있었나요? 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제품은 휠탑에 무선 전동 구동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속이 얼마나 잘 되는지 좀 이따 보고요. 그냥 12단 구동계가 장착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한데 기어비도 상당히 좋아요. 앞에가 50T 싱글 크랭크로 되어 있고 뒤에는 무려 11에 40T짜리 스프라켓이 들어갔습니다. 와, 트라이폴딩 자전거인데 이 정도로 엄청난 기어비를 세팅을 해놨다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미니벨로, 바퀴가 작은 미니벨로들은 기어비, 특히 뒤쪽에 스프라켓을 이 정도까지 사용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스프라켓을 써도 로드 자전거에 대비해서는 저단 기어의 기어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큼지막한 그래블에나 들어갈 법한 이런 큰 스프라켓을 써서 제일 낮은 기어비를 50에 40T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이 미니벨로를 타고 어디든지 가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프라켓이 이렇게 크니까 변속이 원활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동이다 보니까 변속기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고요. 진짜 트라이폴딩 자전거에 이렇게 무선 구동계가 달려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요. 지금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고 배송돼 온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단에서 살짝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미세 조정하면은 맞출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변속은 속도도 빠르고 야, 대박이다. 아니, 저는 그냥 이게 이런 트라이폴딩 자전거에 무선 변속기, 그것도 12단짜리 전자 변속기가 달려 있다는 게 그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자, 라체 소리는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뒤쪽에 40T짜리 그것도 12단을 넣고 전동구동계 구성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와, 이제 제가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 미니벨로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나오는 게 이제 보편화가 됐다고 할 정도로 전혀 이제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도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눈에 띄는 점은 이 캘리퍼의 디자인, 캘리퍼의 컬러를 프레임 컬러와 맞췄습니다. 다른 컬러
컬러는 또 다른 색깔이 들어가겠죠. 지금 초록색 프레임 컬러이기 때문에 초록색 캘리퍼가 들어갔는데, 야, 이런 부분은 아주 깨알 같은 디테일이고 튜닝한 제품처럼 예쁘죠. 야, 이런 거는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앞뒤 140mm 사이즈의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었고요. 이 정도 미니벨로에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면 제동력은 타보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잡힙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반대쪽에는 없었거든요. 지금 포크 이쪽에는 없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뒤집었더니 포크에도 이렇게 나사 홀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가방 같은 거를 달 수 있게 나사 홀이 나 있는 게 독특하네요. 뭐 물통 케이지를 달 수도 있고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니벨로는 요런데 물통 케이지를 뭐 이런데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포크 부분에 물통 케이지 홀을 뚫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도 앞쪽에 캐리어 블록 달 수 있게 홈이 있는데, 요게 지금 이 자바 네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거든요. 지금 요렇게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본체 바로 나사 탭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걸 이름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따로 부속품을 박아서 나사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더 튼튼할 텐데, 지금 이 앞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본체 프레임 자체에다가 탭을 내놨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세게 잠그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정말로 토크값 주의해서 장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카본 버전에서도 개선이 안 되고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포크 부분에도 라이트 같은 걸 달 수 있게 또 나사 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의 또 독특한 부분인 이 인터널 케이블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뒤쪽에 브레이크 레버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케이블이 없는 거죠. 무선 구동계에다가 브레이크 케이블도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아예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PB도 외장 PB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바 네오의 특이한 점이 이 PB의 위치, 그리고 스윙한 피봇의 위치가 일반적인 트라이폴딩 자전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C튜브 라인을 쭉 따라 내려오면 여기에 PB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요 PB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뒤쪽에 있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크랭크 자체가 뒤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페달도 당연히 뒤쪽으로 좀 이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뒤쪽을 스윙을 시켰을 때 이 크랭크의 센터와 이 스윙이 되는 센터가 동일하죠. 이렇게 동일하게 됨으로 해서 이 뒷드레일러의 형태가 스윙을 시키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져도 뒷드레일러의 텐션이 변하지 않죠. 이 부분이 이제 일반 트라이폴딩 자전거랑 좀 다른 점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윙암 센터와 PB의 센터가 일치하죠. 일반적인 트라이폴딩 자전거는 크랭크의 센터, 그러니까 PB 위치는 여기에 있고 스윙암의 센터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이 뒷드레일러의 텐션으로 이 케이블을 당겨줘야 돼서 형태 변형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자바 네오는 스윙암의 센터와 PB의 센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뒷드레일러 쪽에서 모양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라이딩 자세가 이상하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트라이폴딩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랭크가 뒤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장이 있잖아요. 안장을 상당히 앞으로 당긴 듯한 그런 페달링 자세가 나옵니다. 로드 자전거라든가 TT 자전거 막 이렇게 좀 공격적인 포지션에 라이딩을 많이 한 사람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면서 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진 않았고, 뭐 오히려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 자전거는 접이식 미니벨로잖아요. 그런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자전거 초보분들, 이제 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타시기에는 크랭크가 살짝 뒤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살짝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문제는 이 탑튜브 길이가 얘가 빠진 만큼 더 길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크랭크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안장도 좀 뒤로 밀고 타는 게 이 페달링하는 자세에는 좋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장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너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와서 페달을 뒤로 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테니까 안장도 살짝 뒤로 해서 타야지 이제 이 크랭크 위치랑 어느 정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핸들은 점점 멀어지죠. 아무튼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6개월 이상 이 자바 네오 자전거를 제가 타본 느낌을 얘기하자면, 빠른 속도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트라이폴딩 자전거를 타는데 속도를 조금 내시는 분, 조금 빡세게 타시는 분, 이런 분들께는 이 포지션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잘 맞을 수도 있는데, 키가 작으신 분, 굉장히 샤방하게 타길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일반 트라이폴딩 자전거의 지오메트리에 대비해서는 살짝 어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바 카본 같은 경우는 더 가벼워지고 12단의 무선 전동구동계까지 달려 있고, 이런 고사양의 자전거로 또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빡세게, 조금 더 빠르게 달리실 분들, 이 자전거를 선택하실 분들에게는 이 포지션이 또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해서 길게 얘기해 봤고요. 그 외에는 역시 요즘 최고 인기가 있는 대로 아주 성능 면에서 부족함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단점 정도만 조금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앞쪽에 캐리어 블록 다는 이 볼트에 따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좀 튼튼하게 달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 샥 부분, 여기 자꾸 잡소리 나거든요. 얘도 알루미늄, 얘도 알루미늄, 쇠와 쇠가 만나기 때문에 잡소리가 좀 나거든요. 이 부분도 살짝 좀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저는 괜찮았어요. 일반적인 트라이폴딩 자전거보다 더 마음에 들고, 제 브롬톤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자전거 막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기 좀 힘든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제 브롬톤 있습니다. 요게 제 브롬톤인데, 브롬톤도 있으면서 아까 현관에 이제 자바 네오3를 타는 이유는, 저는 이 제품이 저에겐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가볍게 카본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도 상당히 구미가 당기네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169만 원입니다. 모든 게 카본에 전동구동계까지 들어가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169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만 좀 극복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고사양의 예쁘고 잘 나가는 자전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현재 트라이폴딩 자전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 자바 네오3의 카본 버전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제품 이제 제가 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만 좀 러프하게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자바 네오3 카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